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 정치구단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짜 나라가 어렵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왜 저러십니까? 네.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아셔야 돼요. 사도광산, 이진숙, 김문수, 독립기념관장, 이게 인사입니까?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휴가 가셨으니까 네. 좀 뇌 세척만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예. 휴가는 즐깁니다. 여름방학 하죠. 네, 있죠. 여름방학. 그런데 또 이번에는 예. 대통령 따로 영부인 따로 그러게요. 이거 또 따로따로. 걱정이 또 되네요. 왜요? 왜 걱정되세요? 잘 싸우신다 하잖아요. 아, 대통령 내분이 건강하시고 화목해야 네. 바른 정신이 나올 건데 이거 또 따로 하니까 별 걱정 다 하겠습니까? 또 그 점을 또 우려하시네요. 오늘은 좀 함께 부부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나라 걱정하느라 제가 오늘 인사 말씀 드리는데도 안녕하세요라고 잘 안 그랬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항상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못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서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라 아무튼 걱정.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예, 풀고 음, 해결하는 정치를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가 풀었어요. 그러게요. 이수견 대법관 인준을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 했다가 검토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정치로 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 제일 네. 보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도 화답을 했더라고요. 전당대 후, 네. 즉 8월 18일 후 한동훈 대표하고 3자 영수회담을 하자. 저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자 영수회담. 그럼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이홍구 여당 대표와 김대중 총재를 초청해서 3당 영수회담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18일 날 당대표가 되면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풀고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대통령 후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여야 추경호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민생 법안을 하자 이렇게 만나는가 하면은 여야 정책위 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네. 우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장이 또 만났더라고요. 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친윤들이 네. 한동훈 대표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국민이 것을 지켜보고 알아야 있다. 돼. 그래서 저는 진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라도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토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저는 박찬대 대표 대행과 만나서 네. 최상병 특검 이런 아, 문제를 풀면서 그렇네요. 저는 또 우리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이걸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풀어가자 해결하자 이 정치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가 해나가야 되고 네. 만약 정신 못 차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버리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시장 격리를 해야 된다. 정치 시장 격리. 예. 아예 정치에서 손을 떼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의 역학 구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한테 다 음, 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치를 하면요, 네.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아, 한동훈 대표한테는 잘해라, 네. 소신껏 해라, 네네. 중심으로 뭉쳐서 도와주자 해놓고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정치부장 유임시켜라. 정점식 전 의장. 딱 한 방 때려버리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깃밤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예. 의심을 했잖아요. 친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렵다. 아, 예. 제가 뭐라 하겠어요. 국민의힘의 DNA는 복종, 순종이에요. 민주당의 DNA는 저항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한테 줄을 서지 지는 태양한테는 안 간다. 그게 김상원 정책위 의장을 네.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 표결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표결하면은 어떻게 할지 곤란한데 모르죠. 한동훈 대표가 딱 잡아가지고 만장일치로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신지호 부청장 등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친한계 인사들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연구소 소장 가지고 고심한다는데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힘이 윤석열 한동훈 쪽으로, 대통령은 전두환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어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심한 독재를 하고 있는데 네. 언론 장악을 하고 있는데 딱 전두환 아니에요? 아, 전두환이 헌법에 개정해서 노태우 대통령 시켜놓고 상황 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노태우 네. 대통령이 너 백담사 가 음. 보내버리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하.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제가 민심은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민심을 잡고 64%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칼자루 쥐고 한동훈을 칼 끝에 얹어 놓으려고 그게 안 됐어요. 5대4 구도되면 딱 이준석 한 번 써먹었으면 됐지. 네. 또 쫓아내려고. 또 차채널려니까 한동훈이 딱 칼자루 아. 잡아버리잖아요. 5대4. 그리고 당적 그래요. 딱 하고 만장일치로 해버리고.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네 분이 네. 이러한 정치 구도를 잘 알아야 돼요. 아하. 그리고 뭐 꼭 영남 경상도로만 휴가 갑니까? 아무리 거기서 표 많이 나온다고 해남한도 친도로 오라가세요. 그러면 한 10,000명 이상 동원해 가지고 내가 환영하고 제가 만나서 예. 그래요. 완도 전복, 아. 광어 예. 놓고 폭탄주 마시면서 이런 정치 얘기 해준다고. 민심 얘기를 해주고 달라져야 되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세요. 기후, 예. 날씨, 주식, 시장, 윤석열 대통령 이 세 삼박자로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기후 주식 윤 대통령이 다 제정신 차려야 돼요. 예. 미안합니다. 예. 오늘 비유를 또 세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 또 국민 눈높이에 강조하고 있는데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기 지금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 네.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아, 민심과 함께 가서 네.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그거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풀면서 네. 친윤 윤석열 대통령 지시 받으면은 그날부로 아웃. 아웃. 국민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세 번째 특검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데- 발의하는 것은 발의하더라도 네네. 정치는 타협의 산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때 사당제였습니다. 소위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 이 사당 때
가장 많은 국회에서 네. 합의 처리에 대해서 법안이 90% 이상 통과됐어요. 그러나 그 법안 하나하나를 보면은 누더기법입니다. 왜? 타협의 사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때로는 최선을 네. 최상을 향해서 가지만은 안 되면은 협상을 해서 차선, 네. 차악까지도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정치를 실종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격리를 통해서 네. 이재명 한동훈이 풀어가야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검찰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아마 통신 자료, 통신 이 휴대폰 그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게 또 민주당 의원들 139명이 문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 139명이 이 통신 자료 조회 통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 네.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 이 양평 고속도로 맨 문제 제기를 하고 완전히 파헤쳤잖아요. 네. 김건희 부동산이 지금도 많대요. 어제 제가 한준호 의원을 만났어요. 오, 예. 그랬더니 자기는 물론 자기 보좌진들 다 파갔다 이거죠. 어. 그래서 저는 여야에서 네. 지금 검찰의 무자비한 통신조회에 대해서 불만을 내세우는데 저는 통신조회도 미국처럼 반드시 법원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조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네. 또 법원에서도 조자량의 헝칼 쓰듯 무조건 다 그냥. 압수수색 영장 네. 이런 것을 발부할 게 아니라 사전 구속영장 발부처럼 심의제가 도입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검찰도 네. 통신조회 등을 할 때는 법원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고 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등 이러한 것을 조자량의 헝칼 쓰듯 검찰이 내주라면 무조건 내주고 이러지 마라. 그래서 영장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처럼 그러한 것도 해야 된다. 네. 출국 금지도 해야 된다. 그 사전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조회라는 게 사실은 검찰에서는 아니 그거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거는 법에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럼 말도 안 되죠. 무섭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금감원에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좌 추적도 거기서 마음대로 해요. 이걸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네. 검사의 정부 파견제를 지극히 제한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찰의 칼날이 또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파견을 해가지고 참 소신껏 잘했다 하는 사람을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하자면은 네.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와요. 거기 조상준 예.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분이 기조실장으로 오셔가지고 소위 김준영 처장인지 단장인지 네. 그 사람하고 국정원장하고 인사 파동이 났을 때 맞아요. 난리가 났을 때 기억납니다. 조상준 기조실장이 딱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검찰의 파견은 바람직하지만은 네. 그래도 절대 검찰 파견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 법사위에서 개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통신 조회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용자만 들여다보는 거다, 누군지만 살펴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 무작위로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무더기, 그러니까 수천 명 아니면은 뭐 수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제약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목소리 그리고 나오는 것 저도 같아요. 뭐
제 핸드폰은 검찰 휴가를 많이 다녀오는 핸드폰인데요. 그 부분만 포렌식 하겠다. 예. 해가지고 압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조회해서 그 네. 부분만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 기록을 다 아, 뽑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마이 맞아요. 뉴스 한겨레 보도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기자들이. 네. 그거 다 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내 것은 다 해라. 몇 번 갔다 왔는데 안 했겠냐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민주주의, 아, 그럼요. 그 부분도 법치주의. 예. 인권을 위해서도 이런 짓 안 해야 대한민국 검찰이 존경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뒷서버 거기에 이제 다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 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이걸 막아낼지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마약 관련된 얘기인데,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된 외압 의혹,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도대체 대통령실 참모들이 닭대가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예.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심지어 이태원 참사 네. 때도 마약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약 피니까 네. 한 분들이 이 마약 문제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 92kg의 네. 마약 수사를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인지 형사과장이 한단 말이에요. 네. 백경정. 네. 백경정 하는데 경찰서장이 네. 하지 마라. 3번이나 용산에서 운운했단 말이에요. 용산 얘기를 했어요. 과장이 무슨 소리냐? 네.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보세요. 하하. 그 백모 과장은 지구대장으로 좌천해버리고 예. 용산 개입 운운한 그 서장은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 용산에서 용산 갔지만은 승진한 거 아니에요. 아. 영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후에 이종호가 있다 이거죠. 멋장 해방. 예. 멋쟁이 명 단톡방에 있었던 이종호 전 예. 대표. 그분이 오모 경무관을 통해서 예. 어쨌다. 세관을 통해서 어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하지만 네. 답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건 배후에 누구냐? 아니 지금 용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용산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용산인데 네. 대통령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당신이 마약 전쟁하고 그렇게 단속하자고 했는데 음. 이게 누구냐? 누구냐? 과거 군사 독재 때 네. 모든 미제 사건은 북한이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8, 90% 믿었어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8, 90%를 네. 이게 누군가 누굽니까?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의원님? 말하면 고소당.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MB 때는 만사 형통이더니 예. 형님 통하면 되더니 지금은 만사 영통이다. 음. 영부인 통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신조가 나올 이런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파헤쳐야 돼요. 이거 파실 게 아니, 너무 많아요. 경찰, 네. 대통령실 누구도 음.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하. 국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 음. 알아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법사위에서도 계속 봐왔던 청문회 당연하죠. 이걸 또 통해서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꼭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관세청에서는 어제 입장이 문제는 나와서 외압 의혹이죠. 네, 외압해가지고 네, 쫓겨내고 인사 개입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음흠. 영전시키고 이종호 이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임성근 네, 사단장한테도 사의 표명하니까 하지 마. 곧 중장 될 건데. 별세개 해병대- 별네개 얘기하고 그 전에는 대장이 없었어요. 네, 포스다 된다. 이걸 해줄 것 같이 얘기했답니다. 보세요. 사표하지 말라 그러고 임성근 예, 진실을 말한 것은 군 골프장에는 산부가 없습니다. 음. 이진숙
진실을 말한 것은 네. 나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이 두 마디밖에 없는데 임성근이 명예전역을 신청해서 예. 제가 법사위 나온 신원식 장관한테 이거 하냐? 맞아요. 예. 신원식 장관이 경찰에서는 네. 무혐의 됐지만은 공수처에서 내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람은 공무원은 안 합니다. 똑똑히 해라.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요. 어째 결국 명예전역 못했습니다. 안 됐다고 예, 안 보도가 됐습니다. 됐잖아요. 하하. 이게 국회를 민주당을 야권을 네. 조국 혁신당을 깔보면 안 돼요. 우리가 자본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산 마약 수사도 수사지만은 네. 배후가 누가 작용해서 음, 좌천시키고 정의로운 과장은 좌천시키고 네. 용산 운운한 나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시켰는가 이걸 파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배후가 누군가를 잡아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국회의 역할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참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상인들을 또 만나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공개 일정이라서 안 알려주면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진 현장에 있던 상인들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부산에 가 있고 또 윤 대통령은 진해 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는 이제 휴가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죠. 당연히 이제 우리도 열심히 가야죠. 휴가 가는데 아 지금 이런 공부 못한다고 여름방학 안 줍니까? 그러니까요. 다 해야죠. 근데 이렇게 민생이 힘들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하호 웃으면서 휴가 가서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느냐 이런 핀맺힘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해에서 어떤 해병대 장교 자기 부하들은 그렇게 순직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역대 대통령 중 군을 가장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이건 해병대가 아니에요. 아하. 물론 대통령께서 병장들 뭐 이런 거 월급 많이 올려주니까 좋죠. 네. 그렇지만은 해병대 장교라고 하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안 된다고 이런 사실을 아는 네. 해병대 장교라고 하면은 대통령님 군에게 특별히 잘해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우리 해병대는 최상병 순직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군인이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아니 두 대통령 네 분이 또 떨어져서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걱정이 또 하나 생겼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발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번엔 꼭 거부권 행사 말고 처리가 돼야 그래야 뭔가 처음부터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대통령이 풀고 해결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꼬이게 하고 싸우게 하는 대통령이니까 저는 정치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 결국 차라리 휴가에서 결론은? 계속 돌아다니고 네. 해외 나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치 격리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 휴가 이후에 이 국정 운영, 특히 이제 8.15 이 광복절 경축사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8.15 경축사 문제는 네. 대일 문제나 대북 문제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보도를 보면은 네. 획기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발표한다. 하는데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경하게 흐를 것 같아서 아하. 저는 걱정이 돼요. 오히려 더 오히려.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게 지금 자꾸 불타는 섭에 네. 휘발유를 껴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네. 물론 북한은 안 받겠다 할 걸 예상하면서도 지원하겠다 한 것은 이후 열혈봉단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8.15 경축사가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대결 구도로 계속 갈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보십시오. 서울에서 100km. 제가 오늘 저녁에 금기원래 18번째 합니다마는 네. 나주에서 KTX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해남을 가는 길이가 100여 킬로 됩니다. 네. 서울에서 100여 킬로 떨어진 거기에 북한에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250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김정은이 참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만약의 경우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물론 격추도 돼요. 250발을 한꺼번에 쏘면은 네. 다 격추시킬까요? 몇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네요. 이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제발 네. 제발 수혜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북한이 김정은이 거부절을 하더라도 이런 경축사가 나오기를 고대하지만은 네. 안 나올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어서 아까 사도광산도 맨 처음에 언급하셨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대통령이 하지 말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네. 보면은 저는 독립지사의 아들이고 저희 어머님이 일본 말은 배우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그래도 친일파입니다. 일본하고 같이 잘 지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 수교 때 우리 정대철 헌정회장님의 아버님이신 정일영 의원 박사님, 서대문의 김재광 의원님, 광주의 정성태 의원님 등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한일회담 반대할 때. 그러나 김대중 별 볼 일 없는 초선 의원은 해야 된다 하고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평가를 역사 문제는 예. 독일을 배워라 강조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말 듣고 미국 푸들이야. 완전히 일본한테 네. 역사를 굴종적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최소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 왜 사도광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일본의 편의를 다 봐주고 일본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걸 다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결국에는. 일본 증시 폭락하니까 미쳐 날뛰잖아요. 세계 증시.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러면은 금리를 안 올리겠다. 네. 하니까는 일본은 싹 정리가 되잖아요. 자,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가 지금도 2.5%포인트 차이가 네. 있을 거예요. 미국이 내려야 우리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종속돼 있으니까 물론 미국을 중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도광산 네. 강제징용 이걸 해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8.15 아니 이거 경축사 보십시오.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됩니다. 또. 독립기념관장을 네. 뉴라이트 그 역사 왜곡하는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하고 많이 선거 때도 도왔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반대를 해도 하니까 네. 용산에 예. 일제시대 밀정이 하나 있는 것 아니냐. 아. 그 밀정이 누구겠어요? 저는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좋게 만들고 좋은 외교를 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나가는 건 좋지만은 최소한의 그렇죠. 역사는 지키자 이거. 기본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안부, 강제징용 네. 이건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사과하고 끝이 아니죠. 그 말만 하면 문재인 정부 탓하던 그것을 우리는 지켜냈잖아요. 네. 유네스코 등재 저 국정원장 때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강제징용 문제 빼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빼라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저는 이종찬 원장이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이 있다 네. 라고 하는 게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이 역사 문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DJ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DJ 그 말씀을 못하게 하려고 막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이 사전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막 정신없이 지금까지 막 달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왜 이 지경이 될 동안 민주당에서 또 동교 동계 이른바 원로들이 대응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비판의 댓글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김홍걸 의원이 친자기 때문에 네. 이 여사님 재산이 몽땅 그쪽으로 상속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님 김홍업 의원이나 큰 형수 네. 김홍일 의원 사모님 이 김대중 재단 평화센터 등에서 여사님의 유지대로 네. 이걸 하지 마라 했는데 김홍걸 의원은 상속세가 나오니까 노벨 평화상 상금 8억을 해제에다가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빚더미처럼 들어가니까 세부담 때문에. 그렇죠. 많은 대화를 했어요. 물론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접촉을 하면 반응이 나쁘니까. 네. 그래서 김대중 재단 권노갑 문희상 이런 분들도 하지 않고 백이선 네. 사무총장 의원이 나서서 쭉 대화를 하고 이렇게 50여 억 원이 빚 연체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니 우리 김대중 재단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딱 끊겼어. 그랬더니 김홍업 의원 부인 네. 그 사모님이 사제를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부랴부랴 떼보니까 등기가 바뀌었어요. 세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백이선 사무총장이 네.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하하. 오늘 아침 김홍걸 전 의원이 C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저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요. 전 듣지 않겠다. 잘하겠지. 아무런 대안은 내놓지 않고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주인을 비난하지 마라. 그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널 A에서 어제
새 주인을 접촉했더니 팔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 아침 김홍걸 의원이 전한 소식 그것은 아주 잘했어요. 새 주인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하면서 말하면서 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게 와전이 됐는데 저는 사전 우리가 동교동 의원들하고 재단 네, 센터 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먼저 죄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국민 모금을 무슨 낯가적으로 하냐. 예. 그렇기 때문에 대사자 되돌려 받자.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지.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자제분들도 김대중 평화센터도 김대중 재단도 네. 가지고 있는 돈 모두 내놓아라. 음. 그리고 우리 소위 측근들도 책임을 지자. 나는 이번 재산 신고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네.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6억 1,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이 정기예금 전액을 내놓겠다. 6억 몇 천만 원을 내놓겠다. 예. 이렇게 모범 보이자. 그리고 나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최급선무는 지금 새 주인한테서 매각을 하는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사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자제분과 우리 측근들이 성의를 보이고 예.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 국민들한테 우리가 역부족입니다. 이걸 호소를 해야지 무슨 낯가작으로 벌써부터 자식들은 집이 예. 몇 채씩 있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조용히 그 백이선 의원이 접촉을 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네. 민주당에서도 성의를 보이자 하고 자세히 보고를 하니까 고마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냐? 아하.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민주당이 이어가고 있는데 동교동 사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러니까 나부터 네. 민주당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뭐 전병헌 네. 새누리 새로운- 대표, 예. 이낙연 전 대표 등 하신 말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하. 어떻게 됐든 김민석 의원이 예. 페이스북에다가 그 내용을 올리면서 고맙게도 박지원은 전 재산 낸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뭐 하시던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 재산이. 그래서 내가 예. 마치 매불쇼 네. 어젠가 그제 2시에 하는데 그제 예. 근데 그 그거 뉴스를 보시고, 보고 예. 체육 진행자가 예. 물어요. 전 그래서 재산이요. 전 재산이 아니고 정기예금 6억 1천만 원을 하겠다. 아니 그것도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내 아파트 평수 줄이면 된다. 해서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제 심정은요. 네. 조용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창구를 백이선 사무총장 네. 전 의원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단일화해서. 김홍걸 말대로 네. 지금 새 주인을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아, 좋은 대화를 해서 그렇네요. 우리가 매각해 오도록 네. 그때 우리가 자구 조정을 자구 노력을 할 테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국민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일단 무슨 기사고 뭐고 저는 네. 관계되는 것은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놓는데 이 기사는 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교동 사저가 이게 보호되고 보존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꿔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팔려버렸다니. 오마이 예. 뉴스 오연호 대표도 예. 몇 번 동교동에 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너무나
흥분하고 계실 거예요. 아, 모든 지금 특히 광주 전남에서 참 그러니까요. 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네. 목포시의회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 못했냐? 그러니까요. 왜 이 꼴 되도록 놔뒀냐? 강연에 그런 말이 저희가 나오죠. 비난받아도 싸다. 네. 그런다고 미주알 고주알 형제간 싸움을 얘기할 수도 없지 얘기할 않냐.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자식들이 효자다. 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대중 2호 여사님 수십조, 수조, 수천억 있다. 그 시달림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많이 싸우고 네. 뭐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없네. 결국 예. 동교동 집안채하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상금 8억이구나. 깨끗하게 사셨다는 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혀준 것은 네. 김홍걸 의원의 덕이다. 오히려. 좋게 생각하자 이거죠. 오죽했으면 했겠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새 주인을 설득해서 백이선 의원이 다시 네. 매각을 받아오면은 모두가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어보고요. 성보성님이 박지원 의원님 멋지세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고 계시고 대단하시다. 박지원 의원님 또 응원하는 댓글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제가 칭찬 전화 댓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김석동 네. 전 금융위원장이 중앙일보에 예. 오블리스 뉴빌리제 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뭐 친 DJ도 아니고 네.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 관료 출신인데 그게 국민들 마음일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음. 죄송하고 지금은 백이선 사무총장이 새 주인과 네. 잘 협상을 해서 새 주인이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지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오늘 좀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점심은 네. 봉천동에 있는 본전 순대 진짜 맛있어요. 본전수. 거기 이제 우리 예. 고향 후배들하고 점심. 저녁도 우리 고향 후배들하고 먹고 예. 해남으로 내려. 해남으로 내려가시고. 금기 원래는 행복하고 좋은데 일요일 날 저녁에 올라올 때는 올 때는 또 싸우러 오는구나. 대통령님 제발 좀 해결하고 푸는 정치 하셔야지. 네. 꼬이게 싸우게 하는 정치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어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